자,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과 단항식을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 하나를 얘기해요. 얘를 항 하나라고 합니다. 다항식은 이러한 단항식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표현된 것은, 곱으로 표현된 것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단항식의 합으로 표현된 것을 다항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얘기고요. 차수는 특정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차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C에 관한 3차다라고 봐야 되고, B에 관해서는 1차, A에 관해서는 2차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문자 D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D에 관한 차수는 0차가 됩니다. 상수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는 특정 문자를 언급해야 차수를 말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과 오름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림차순의 반대가 오름차순이겠죠. 자, 내림차순은 차수를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낮은 순으로 배열되는 것을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내림차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A의 제곱 B 플러스 A B제곱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식을 A에 관한, 즉 A의 입장에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런 것은 A의 차수를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A에 관해서는 2차식이죠. A를 먼저, 제곱을 먼저 쓰시면 되고요. 자, B는 상수 취급되어서 B가 앞으로 표현되면 내림차순 정리된 겁니다. 나머지는 A에 관한 1차식이다 보니까 B의 제곱 A 이렇게 쓰시는 요 표현 자체가 A에 관한 내림차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B에 관해서 내림차순 진행하면 AB 제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AB의 제곱, 즉 B의 2차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B의 1차, 개수가 A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면 B에 관한 내림차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특히 내림차순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꼭 필요하다 보니까 기억을 꼭 하십시오. 한 문제에 관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다라고 합니다. 높은 항부터 나열이에요. x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러면 ax 플러스 b 형태가 될 거고요. x에 관한 3차식 그래버리면 상수, 즉 개수가 먼저 와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은 기본적으로 대수의 3대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었죠. 자, a랑 b랑 두 개를 더한 식은 자리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곱한 식 또한 자리를 바꾸어서 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이 교환 법칙이 됩니다. 자, 결합 법칙 같은 경우라면, 자, 이렇게 A, B, C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앞에 먼저 두 개를 더한 결과와 뒤에부터 더하기를 처리한 결과가 같아진다가 결합 법칙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나 이렇게 결합하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결합 법칙이 되고요. 곱하기에 대해서도 그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가 같이 표현된 것을 말하죠. 이제 분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BC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각각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동류항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의 차수가 정확히 같을 때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동류항이 아니죠. A, B와 3AB 이것은 동류항이 됩니다. 즉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괄호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수 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고, A의 m제곱 그것의 n제곱은 A의 mm제곱이 된다. 그리고 A, B의 n제곱은 n제곱의 분배가 되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표현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에 나누기로 표현됐다 그러면 빼야 합니다. 그래서 A의 m 빼기 n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나누기 2의 제곱 같은 경우라면 2의 3제곱이 위에 있고 2의 제곱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3에서 2를 뺀 2의 1제곱이 되겠죠. 반대로 2의 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2의 제곱이 위에 있고요. 2의 세제곱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2에서 3을 뺀 마이너스 값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분수가 아닌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는 분배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개라고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분배라고 하고요. 이 분배를 전개식이다라고 합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의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어떠한 수학적 틀을 이용해서 문제를 전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를 전개라고 하고요. 다항식의 곱셈은 기본적으로 전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기억을 하십시오. 곱셈 공식 같은 경우 1번 공식과 2번 공식, 3번 공식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러한 공식이죠. 4번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a 빼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이라고 했던 거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표현되는 이것이 합차 공식이 되고 이것은 학년에 관계없이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그런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방정식 풀 때 나왔던 공식이죠. 4번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했을 때 많이 만났던 그런 공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공식, 6번 공식, 7번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요것의 곱은 단순하게 전개하시는 겁니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 그리고 x, 그리고 상수항이 나오는데 이때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x의 개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 상수항은 a, b, c를 곱한 결과가 된다. 이것도 몇 번 써보면 외워집니다. 상수항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얻어진 거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x제곱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렇게 만난 것과 이렇게 만난 것이 ax제곱이 돼요. 같은 이유로 b의 x제곱도 c의 x제곱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은 공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도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7번, 8번, 9번, 10번 공식 이 네 가지는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7번 공식은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이 되고요. a 빼기 b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자, 요거를 잠깐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을 써보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이것이 3ab로 묶어져요. 3ab로 묶어지면 a 더하기 b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좀 더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는 a 빼기 b의 세제곱 공식도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기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a의 세제곱 되고요. b 세제곱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부호가 마이너스의 b 세제곱이 되겠죠. 이쪽도 부호가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고 자, 이쪽은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3a b 제곱이 됩니다. 자, 이를 계산해 보시면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에 자, 이제는 자, 마이너스
a, b로 묶을 수 있게 되고요. 이때는 a가 하나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더하기 보이는 이 보이는 더하기 기호가 전부 다 빼기 기호로 바뀌는 공식이다라고 해서 좀 더 외우기 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의 세제곱과 a 빼기 b의 세제곱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8번 공식입니다. a 더하기 b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a 더하기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b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a, b의 제곱이 얻어지네요. 자, 이렇게 하면 a제곱 b, 자, a의 제곱 b, a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잘 소거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a, b제곱이 마이너스 값으로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b의 세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지워져서 남아있는 결과값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 빼기 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도 같은 이유로요.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자, 기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인수분해를 위해서라도 지금 충분히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또한 자, 요 9번 공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 공식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자, 이것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것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만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선 3개가 있고 여기선 6개가 나오죠. 즉 3 곱하기 6, 18개의 항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8개의 항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a의 세제곱 보일 겁니다. 그리고 b의 세제곱도 있죠. 자, c의 세제곱도 보여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3개와 여기 앞에 있는 3개만 전개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 b제곱 보이겠죠? a, b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c제곱도 있을 겁니다. 플러스 a의 c제곱. 그리고 b, a제곱도 있을 거예요. 그럼 a제곱 b가 되겠죠? 그리고 b, c제곱도 있을 겁니다. b, c제곱. c, a제곱이니까 a의 제곱, 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cb제곱이다 보니까 b제곱 c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9개가 전개했을 때 나온 이 앞에 것과의 곱으로 처리된 결과가 요만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뒤에 겁니다. 뒤에 것과 요 3개를 곱해도 9개 나오겠죠. 그 9개 나오는데 잘 보시면요. ab제곱이 요것과 ab제곱이요. ab제곱 그러면 요렇게 만나서 ab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ab제곱이 나와요. ac제곱도 마이너스 값으로 ac제곱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c제곱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만난 거 아닙니까? 같은 이유로 요것도 다 상쇄가 되는 식이 나옵니다. a의 제곱 b 마이너스 b c제곱도 나오게 될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의 제곱 c와 마이너스 b의 제곱 c까지 얻어집니다. 이렇게 6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3개는 다름이 아니라 a 곱하기 bc인데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abc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3개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것은 싹 소거가 되고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만 처리가 되어서 남아있는 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bc로 처리된 이 녀석이 곱셈 공식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9번 공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특히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째 공식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과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한 식이에요. 이것도 좀 잠깐 확인해 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과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할 때요. 자, 요거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이웃하게 한번 묶어 볼게요.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그리고 플러스 ab를 조금 뒤에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앞으로 쓰고요. 자, 마이너스 ab를 뒤로 썼습니다. 합차 공식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한 번 더하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한 번 뺀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전개가 수월해집니다. 자,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앞에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은 a 곱하기 b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될 겁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면요. 자,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제곱 나올 거고요. 2배의 a의 제곱, b의 제곱 얻어질 거고 b의 4제곱이 얻어지겠군요.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에 요거 계산 동류항 처리되어서 덧셈 뺄셈 계산 가능하죠.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자, b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4제곱이죠. 가 결론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10번째 공식까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또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자, 1번과 2번은 중학교 때 공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대로입니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뭐였었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더하는 공식은 자, 요거를 이항시켜서 처리된 게 요 식이 됩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 따라서 요것만 외우면 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4번도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도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 곱하기 a 빼기 b로 표현됩니다. 자, 5번째 공식은 제곱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이 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플러스 값으로 표현된 것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만들어내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은 기본적으로요. 예, 곱셈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곱셈 공식만 정확히 외워 가시면 됩니다. 자, 6번 공식 중요합니다. 6번 공식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더해주면 2분의 1의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변을 전개한 것이 좌변이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a 빼기 c의 제곱도 전개할 수 있고 자, b 빼기 c의 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개를 더하게 되면요. 그들의 합은 자, a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2개 나오죠. 2a의 제곱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자, b의 제곱도 2개 나옵니다. 2b의 제곱, c의 제곱도 2c의 제곱이 얻어집니다. 자, 그리고 2ab가 빼기 값으로 이렇게 있죠. 같은 이유로 자, 2ac도 있고요. 그리고 2bc도 있게 돼요. 자, 요 결과를 정확히 요 3개의 합으로 표현된 계산된 결과가 요거겠죠. 양면에 2로 나눈 식이 6번 공식이 됩니다. 자, 7번 공식도 중요한데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표현된 공식이다 보니까 얘도 잘 챙기십시오. 당연히 우리 세제곱 공식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서 살짝 요것만 이렇게 넘긴 겁니다. 자, 어디였었죠? 여기였었어요. 요것만 살짝 넘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제곱의 합이 관련된 공식이 나오면 반드시 요 문제로 풀어내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을 간단히 하라.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물론 가로를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 2x의 제곱이 원래 있었고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전개하면 플러스가 되죠. 4xy 플러스 4xy 처리될 겁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워지게 됩니다. 동류한 계산하시면. 이거는 3xy군요. 따라서 3xy가 있고 이쪽은 자, 마이너스 y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곱셈 공식,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기억 같은 경우는 x-2의 세제곱 전개하는 식이죠. 자, 그러면 마치 a 빼기 b의 세제곱 전개하는 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빼기 b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세제곱은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에 따라서 앞에 거 세제곱 즉 x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뒤에 거 세제곱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8 따라올 겁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a가 x고요. b가 2입니다. 부호 조심하시고요. a 빼기 b 하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8 저 뒤로 보내고요. 전개하면 6x의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전개하면 6, 2, 12 플러스 값으로 12x가 나오는군요. 요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과 똑같나요? 예, 기억은 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x 빼기 y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 아니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었죠. 자,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이어서 가볼게요.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 6제곱 마이너스 6제곱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요 공식 먼저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유도해 가면서 전개해 볼게요. 합자 공식을 썼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앞으로 갖다 놓고 플러스 xy를 뒤로 마찬가지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앞으로 마이너스 xy를 뒤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표현되어서 합차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 곱하기 y 전체를 제곱한 식이 얻어질 겁니다. 따라서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플러스 2배의 x의 제곱 y의 제곱이 앞에 식을 전개한 것이고 뒤에 것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y의 제곱이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는군요. 자, 요렇게 전개된 요 식과 다시 한번 자, 요 식을 곱하려고 합니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다가 지금 구한 요 식을 곱할 겁니다.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의 제곱을 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의 6제곱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값으로 x의 제곱 y의 4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x의 4제곱 y의 제곱도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곱하면 x 4제곱 y 제곱이죠. x 4제곱 y 제곱인데 부호는 음수입니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y의 6제곱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곱하면 x제곱 y 4제곱의 음수값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지워져서 x의 6제곱 마이너스 y의 6제곱이 참이군요.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14번 유형이에요. 자,
x 빼기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을 전개한식에서 x의 개수가 3이고 상수항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x의 개수는 어떻게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x의 개수는 요 x와 상수랑 만났을 때 x의 개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것도 x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x의 개수 3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 곱해졌을 때는 개수가 1이었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졌을 때는 a 곱하기 b로 처리되겠죠. 자, 요거를 만족해야 하며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항은 요 두 개만 곱해지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상수항이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2가 그냥 2가 되어 달래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되어야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만 곱했을 때 2가 나오죠.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는 1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기를 잘 하라는 얘기인데 나누기에 대한 얘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 개수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나누기도 개수만 쓰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항식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기를 직접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7을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려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2차, 1차 상수, 3차, 2차, 1차 상수가 다 숫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값을 나누게 하는 과정, 그 과정 그대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3이 있다 보니까 3x를 필요로 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3x의 세제곱이 얻어지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하면 6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요. 위에 거 아래 거 빼면 지워지게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x의 제곱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나누기 하는 과정 똑같이 7을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개수, 최고치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필요로 하죠. 자, 그럼 곱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가 얻어지게 되고 자, 위에 것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얻어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자, 3x 플러스 1을 몫이라고 하죠. 자, 몫을 qx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를 rx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3차를 2차로 나눴더니 몫이 1차가 되고 나머지가 1차가 된다. 이러한 식입니다. 자, 이 식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따라서 3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는 것은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3x 플러스 1이 나왔다. 3x 플러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식이 이겁니다. 즉, 이 식으로 표현하면 fx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게 되고요. 2차로 나눴을 때는 반드시 1차 이하 차수가 하나 떨어진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식으로 표현된 거고요.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런 겁니다. 숫자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3, 마이너스 2, 3, 7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는 1, 이건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렇게 써서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3이 필요하겠죠?
뭐 3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뭐 6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되 문자만 소거하고 숫자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는 1 나올 거고요. 어찌어찌 계산이 잘 되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5로 보시면 안 됩니다. 3237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문자를 제외한 숫자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풀어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A 값은 3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3이 있어야 요식을 만들어 내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과정에서 여기는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어렵지 않게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는 8이 답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면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럴 때 3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fx라는 식을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것이 x-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하는데 그 몫을 qx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를 r이라고 했죠. 자, r 이렇게 표현된 식입니다. 이 두 개의 식은 나중에 나올 항등식에 대한 개념인데 항등식이 돼요. 자, 좌변과 우변은 늘 똑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근데 그 fx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x-2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몫에는 변화가 있는지 나머지에는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변화가 생깁니다. 이쪽은 3이 밖으로 빠지는 것, 여기 지금 3이 곱한 과정이죠. 자, 요 식에서 여기로 가려면 곱하기 3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 1로 가려면 나누기 3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래 식과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1 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두 개 똑같다 보니까. 따라서 나머지는 애초의 값과 똑같아지는데 몫만 3분의 1 처리해서 바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이군요. 34번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 C, D에 대하여 4개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x 더하기 y가 4고요.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y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단순 대입입니다. 자, 16이 될 거고요. 플러스 2가 되어서 18이 되어야겠네요. 이게 a입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 즉 b를 구할 때도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합과 곱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자, 공식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였죠? 일단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부터 시작했었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플러스 3 x y의 x 플러스 y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공식을 이 값을 얻어낼 때는요 넘기시면 돼요. 즉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플러스 y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빼기 3xy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x 더하기 y를 필요로 하는군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3의 세제곱 27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가 4라고 했습니다. xy는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27 마이너스 36이군요. 따라서 마이너스 9가 b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와 라도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공식만 잘 이용해서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라만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x 빼기 y의 세제곱 공식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y의 괄호 열고 x 빼기 y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빼기가 3 나와 있어요. 이거 3이에요.
27이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72로 나왔어요. 72 마이너스 x 곱하기 y가 d라고 했으니까 3d가 되겠네요. 그리고 x 빼기 y가 3이었으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9d 넘긴 거예요. 72에서 27을 뺀 식입니다. 자, 9로 나눠버리면 d는 7, 9, 63, 7, 9, 9, 8, 72, 8,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가 됨을 알 수 있죠. d는 5네요. 계산하고 뭐 9로 나누지 않고 각각 9로 나누고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결과 나오죠. 자, 따라서 d 값도 구하고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고 c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유형 7번입니다. 이제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ABCD가 주어져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10일 때 그리고 넓이가 3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활용 문제는 문자의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로,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어 봅시다. 넓이가 3이다 라는 얘기는요, x 곱하기 y가 3임을 얘기하죠. x 곱하기 y가 3이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도 x였죠. 자, 직각이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루트 10의 제곱인 10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둘레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둘레 길이는 x가 2개 있고 y가 2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에 x 플러스 y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마이너스 2xy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것은 10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10은 자,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6을 뺀 겁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16이군요. 따라서 x 플러스 y는 자, 4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4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둘레 길이가. x 더하기 y가 4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둘레 길이는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